아이고, 냄새야! 당장 나가! 어디서 이런 거지가 감히 내 가게 문지방을 넘어? 강남 한복판 최고급 한우 식당 청담정의 점심시간이 최미자 사장의 고함 소리로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칠순 노파의 몸 위로 하얀 소금 가루가 눈처럼 흩뿌려졌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떨고 있는 할머니. 그 모습을 보며 코를 막고 킬킬거리는 손님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 저 바닥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노숙자 차림의 할머니가 사실은 대한민국 명동사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현금, 보유액 1,000억 원의 큰손 장여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단돈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이 식당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멸시 속에 피어난 따뜻한 인연,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장에게 내려진 통쾌한 철퇴. 지금부터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참교육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쁜 사람들을 시원하게 응징하는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강남구 청담동, 예약 없이는 점심 식사조차 불가능하다는 최고급 한우 전문점 청담정. 점심시간이 무르익어갈 무렵 가게 안은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 그리고 고급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 최미자 사장은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오늘 점심 매출만 벌써 500만 원을 훌쩍 넘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최 사장은 50대 초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팽팽한 피부를 자랑했지만 눈매는 독하디독하게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듯 손가락마다 굵은 금반지를 끼고 있었고 목에는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가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의 기준은 오로지 딱 하나,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귀빈이고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야, 한서윤, 너 3번 테이블 불판 안 갈고 뭐해? 굼벵이 삶아 먹었니? 행동이 왜 이렇게 굼떠? 최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을 갈랐습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22살의 알바생 서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바로 갈아드리겠습니다. 서윤은 땀으로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길 새도 없이 불판 집게를 들고 뛰었습니다. 낡고 기름때 묻은 유니폼,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손목에 감긴 낡은 파스. 서윤은 대학 등록금과 병원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고학생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그런 서윤을 싸구려 인력이라 부르며 툭하면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하는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예약 손님일 거라 생각하고 어서 오세요, 청담정입니다. 라고 외치려던 매니저의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다 말고 턱 막혀버렸습니다. 동시에 왁자지껄하던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떡진 백발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계절에 맞지 않는 두꺼운 점퍼와 낡은 패딩을 겹겹이 껴입은 노파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는 거리의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여기 관리 안 해요? 밥맛 떨어지게 시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고
몇몇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소란의 카운터에 있던 최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뭐야? 누가 문 열어줬어?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가 들어와? 최 사장은 하이힐 또각거리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노파는 주눅이 든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흐릿한 눈동자로 최 사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기, 배가 너무 고파서 남는 밥 좀 조금만 주시면. 노파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지 말끝을 흐리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이 들 법도 한 모습이었지만 최 사장에게는 그저 자신의 고급 식당 물을 흐리는 오물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이 냄새 어쩔 거야. 내 비싼 손님들 다 도망가게 생겼잖아. 당장 안 나가? 최 사장은 손으로 코를 부채질하며 노파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노파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지 않자 최 사장은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방 이모, 거기 굵은 소금 좀 가져와. 빨리. 서윤이 안절부절 못하며 최 사장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흥분한 최 사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소금 바구니를 받아든 최 사장은 망설임 없이 노파를 향해 하얀 소금을 냅다 뿌렸습니다. 소금 알갱이들이 노파의 얼굴과 낡은 옷 위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재수옴 붙기 전에 썩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퇴. 노파는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할머니의 모습이 시골 요양원에 계신 자신의 할머니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금 세례를 받은 노파가 비틀거리며 식당 문 밖으로 밀려나자 최 사장은 에이, 퇴, 재수 없으려니 원 하며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구둣발로 지시겼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운터로 돌아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손님들도 잠시 웅성거렸을 뿐 이내 다시금 고기를 굽고 와인을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슴이 미어지는 모욕이었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저 식사 중 일어난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서윤만은 평정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서윤의 눈앞에는 아까 바닥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던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가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날씨에 옷도 얇으셨는데 바깥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롱패딩 없이는 5분을 서 있기 힘든 날씨에 저런 차림으로 쫓겨난 할머니가 갈 곳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서윤은 흘끔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사무실에 들어가 매출 장부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결심한 듯 고무장갑을 벗어던졌습니다. 탈의실로 달려가 자신의 낡은 패딩 점퍼를 챙기고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편의점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으려 아껴두었던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 직전에 싸게 산 5,000원짜리 제육볶음 도시락이었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매니저에게 작게 둘러댄 서윤은 식당 정문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아까 그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있는 모습이 마치 버려진 짐짝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또다시 쫓아내러 온 줄 알았는지 할머니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웅얼거렸습니다. 잘못했어요. 갈게요. 냄새나게 안 할게요. 그 모습에 서윤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서윤은 털썩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머리와 어깨에 묻은 소금 알갱이를 하나하나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쫓아내러 온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서윤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경계하던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서윤은 품에 안고 있던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지도 못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지금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거 식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드세요. 배고프시잖아요. 서윤은 도시락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시려고 챙겨온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가득 따랐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차가운 골목길의 공기를 잠시나마 데워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쥔 손을 덜덜 떨며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씹지도 않고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목이 매지 않게 보리차를 건네는 서윤의 손등 위로 할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겹쳐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해요. 서윤은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패딩 점퍼를 벗어 할머니의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얇은 유니폼만 입은 서윤의 몸이 추위로 떨려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밥알이 묻은 입가로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따뜻했던 온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다. 아가, 따뜻해.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빙그레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훈훈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식당 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던 최 사장의 눈이 가늘게 찌푸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가게 알바생이 쫓아낸 거지에게 밥을 먹이고 옷까지 벗어주는 꼴을 목격한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내가 내쫓은 인간을 감싸? 이게 아주 사장 말을 똥으로 듣네. 최 사장은 들고 있던 볼펜을 책상에 내리꽂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감히 격 떨어지는 행동으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알바생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빨개진 코를 훌쩍이며 다시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훈훈한 온기가 느껴져야 할 주방 공기가 어째서인지 바깥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주방 이모들도 쟁반을 나르던 달은 알바생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서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서윤,
너 당장 내 방으로 튀어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 사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서윤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서윤의 눈앞에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CCTV 화면을 캡처해서 출력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쫓아낸 거지한테 뭘 갖다 바쳐? 내가 기부 천사라도 돼? 최 사장은 책상을 탕탕 치며 윽박질렀습니다. 종이 속에는 서윤이 뒷문으로 나가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옷을 덮어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추워 보이셔서 제 도시락 드린 거예요. 가게 물건엔 손 안 댔습니다. 누가 그깟 밥 덩어리 아까워서 그래. 최 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서윤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습니다. 내 가게는 말이야, 강남 상위 1%가 오는 곳이야. 물 관리, 격 관리가 생명이라고. 근데 직원이란 게 뒷구멍으로 거지를 끌어들여 소문이라도 나봐. 청담정 뒤편엔 거지들이 득실거린다 하면 그 비싼 손님들이 다시 오겠어? 내가 내 브랜드 가치 떨어뜨린 거 책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최 사장에게는 그것이 곧 법이었습니다. 서윤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꼭 참았습니다. 당장 이 알바 자리가 아니면 다음 달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사장님. 서윤은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봐주긴 뭘 봐줘? 너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사장님, 저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요. 갑자기 자르시면. 서윤이 다급하게 매달렸지만 최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앞치마 벗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2달 동안 밀린 월급, 그리고 이번 달에 일한 급여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밀린 월급 정산해 주세요. 지난달이랑 이번 달 거. 그 말을 들은 최 사장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급 참나. 야, 한서윤.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네. 내가 거지 끌어들여서 내 가게 이미지 먹칠한 손해배상. 청구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돈을 달라고? 뻔뻔해도 유분수지. 징계해고 몰라.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은 월급 안 줘도 합법이야. 이거 사.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최 사장은 법을 모르는 어린 알바생들을 등쳐먹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아니죠. 저 진짜 그 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병원비 내야 한단 말이에요. 제발요. 서윤이 책상 끄트머리를 잡고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최 사장은 서윤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아, 질척거리지 말고 나가. 억울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든가 변호사를 사든가 마음대로 해.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최 사장은 인터폰을 들어 매니저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남자 매니저가 들어와 서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다시피 식당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영하의 거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서윤. 그녀에게 남은 건 얇은 유니폼 한 벌과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서윤의 젖은 뺨을 때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가, 왜 울어? 쓰레기통 옆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할머니가 서윤의 울음소리를 듣고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이 덮어주었던 패딩 점퍼를 꼭 쥔 채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이 힘없는 할머니도 얼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쓱 닦아내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우리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춥잖아요. 서윤은 자신의 손보다 더 차가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화려한 청담동 거리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이 할머니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관악구의 가파른 언덕길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 문을 열자 눅눅한 습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보일러를 틀 돈이 없어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할머니. 그래도 바깥보다는 나을 거예요. 서윤은 민망한 듯 멋쩍게 웃으며 할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쭈뼛거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서윤은 익숙한 듯 전기장판 스위치를 최고 온도로 올리고 두꺼운 솜니불을 꺼내 바닥에 깔았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세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서윤은 좁은 부엌으로 가서 가스버너에 물을 올렸습니다. 가진 게 없어 대접할 것이라곤 찬장에 남은 라면 한 봉지와 식은 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우자 잔뜩 긴장해 있던 할머니의 어깨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서윤은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와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적셔 꼬질꼬질해진 할머니의 얼굴과 손을 정성스레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따갑지 않으세요? 많이 트셨네. 할머니의 손등은 추위와 고된 생활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립밤을 덜어 할머니의 튼 손등에 꼼꼼히 발라주었습니다. 더러운 때가 벗겨지고 본래의 피부색이 드러나자 할머니는 신기한 듯 자신의 손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아가, 너는 천사냐?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픽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사는 무슨요? 그냥 저도 할머니랑 똑같은 처지인걸요. 오갈 데 없고 돈도 없고. 서윤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라면이 다 익자 서윤은 작은 상을 펴고 냄비째 올려두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국물에 식은 밥을 말아 할머니 앞 접시에 듬뿍 덜어드렸습니다. 드세요. 맛은 없어도 배는 부를 거예요. 할머니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얼었던 몸이 녹는 듯 했습니다. 서윤도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라면을 먹는 모습은 기묘하지만 묘하게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윤이 반찬을 집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헐렁한 유니폼 소매가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서윤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있는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불에 댄 듯 붉고 쭈글쭈글한 제법 큰 크기의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라면을 먹던 할머니의 젓가락질이 딱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서윤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초점 없던 할머니의 눈동자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뜨거운 냄비에 닿은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란 서윤이 팔을 빼려 했지만 할머니의 악력은 의외로 강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흉터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 이거 흉해서 좀 그렇죠? 죄송해요, 가릴게요. 서윤이 황급히 소매를 내리려 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뿌연 안개가 걷히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의 그날 화염에 휩싸인 시장통, 울부짖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하려다 숫덩이처럼 타버린 자신의 팔. 아니, 그 아이의 팔에도 똑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불이 났어. 뜨거워. 우리 아기. 손목에. 할머니가 괴로운 듯 신음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깊은 늪 속에 잠겨 있던 장여사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머리 아프세요? 서윤은 겁이 나서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후 거친 숨을 몰아쉬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멍한 눈빛과는 사뭇 다른 날카롭고 깊은 눈빛이 서윤을 꿰뚫듯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찰나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힘이 풀린 듯 서윤의 품에 스르르 기대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밥 줘서 고마워.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서윤은 자신의 손목 흉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흉터가 뭐라고? 어릴 때 보육원에 맡겨지기 전 화재 사고에서 생겼다고만 들었던 흉터. 서윤에게는 지우고 싶은 아픈 과거였지만 오늘 밤 이 흉터가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윤은 내일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막막함에 뒤척이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서윤의 숨소리가 들리자 잠든 줄 알았던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할머니의 눈동자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옷 안감 깊숙한 곳에 꿰매 두었던 아주 작은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닳아 간당간당한 화면을 켜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맞으십니까? 지금 어디세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장 여사는 잠든 서윤을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 나다. 위치 추적해서 데리러 와. 그리고 내일 아침 차 10대 대기시켜. 네, 차 10대라니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장 여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청담동. 아주 버릇없는 것들을 좀 청소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청담동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청담정의 아침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최미자 사장은 출근하자마자 매니저와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서윤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오늘은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애꿎은 직원들을 들들 볶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 김 매니저. 너 가게 꼴이 이게 뭐야? 유리창에 지문 묻은 거 안 보여? 내가 격조. 품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너도 그 거지 같은 알바랑 같이 나가고 싶어? 최 사장의 앙칼진 목소리에 김 매니저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를 연발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 사장은 혀를 차며 자신의 명품 백을 카운터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기분이 엉망이었습니다. 어제 그 냄새나는 노파가 다녀간 뒤로 왠지 모르게 재수가 옴붙은 것 같은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 도로 쪽에서 웅장하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대의 소리인 줄 알았으나 이내 땅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할 만큼 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리창을 닦던 직원이 멍하니 밖을 쳐다보다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사장님, 저기 좀 보세요. 왜 또 호들갑이야? 일 안 해? 최 사장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을 새카만 최고급 대형 세단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본네트 위에 날개 달린 엠블럼이 번쩍이는 마이바흐를 선두로 제네시스 리무진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검은 차량 행렬은 무려 10대가 넘었습니다. 그 위용은 마치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의 행차를 방불케 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바빴고 주변 상가 주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거대한 차량 행렬은 정확히 청담정 입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부드럽지만 위압적인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10대의 차량이 일제히 정차했습니다. 최 사장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건 보통 귀빈이 아니야. 대기업 회장단? 아니면 정치인들 회동인가? 세상에, 내 가게가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최 사장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물급 손님을 한번 잘 모시면 가게 홍보는 물론이고 자신의 인맥까지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바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다들 뭐해? 빨리 나가서 영접 안 하고. 빨리 문 활짝 열어. 김 매니저, 너는 가서 주차 안내하고. 최 사장은 직원들을 닥달하며 버선발로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굴할 정도로 환한 영업용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앞서 있던 선두 차량과 뒤따르던 경호 차량들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건장한 남성 20여 명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전원 선글라스를 끼고 인이어 이어폰을 꽂은 채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최 사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선두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귀한 분들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고. 저는 이곳 사장 최미자라고 합니다. 최 사장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식당 입구부터 도로까지 양옆으로 도열하여 길을 텄습니다. 마치 왕이 지나갈 길을 만드는 듯 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크고 화려한 리무진. 짙은 틴팅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는 그 차의 뒷문 앞으로 40대 중반의 중후한 남성이 다가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 한눈에 봐도 수행비서나 실장급으로 보이는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최 사장이 알짱거리는 것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무시하고 정중하게 뒷좌석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최 사장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릴까? 삼성동 이 회장? 아니면 정계거물? 상상만으로도 짜릿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굵은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최 사장은 기대에 찬 눈으로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칼주름 잡힌 최고급 맞춤 정장 바지. 아니, 치마. 차에서 내리는 실루엣은 예상을 깬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목을 감싼 실크 스카프, 그리고 백발을 우아하게 넘긴 헤어스타일. 한눈에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노부인이었습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강남 사모님들 모임 회장인가? 최 사장은 머리를 굴렸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내리는 또 한 사람을 보고는 최 사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노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아니, 노부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는 젊은 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전문샵에서 메이크업까지 받은 듯 화사한 미모를 뽐내는 아가씨. 하지만 그 얼굴은 최 사장에게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이 앞치마를 빼앗고 쫓아냈던 알바생 한서윤이었습니다. 너, 내가 왜? 최 사장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손가락질을 하려던 찰나 차에서 내린 노부인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슬 퍼런 눈빛이 최 사장을 정통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어제 소금을 맞고 떨던 나약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산전수전 다 겪은 호랑이 같은 눈빛만이 번뜩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최 사장. 내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오늘은 소금 안 뿌리나? 장 여사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최 사장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 그 거지가 이 회장님이라고? 식당 앞을 가득 메운 검은 세단들과 수많은 경호원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 두 사람. 청담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반전 드라마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아니, 저기, 회장님? 최 사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귀부인이 어제 자신이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그 거지. 노파라는 사실을 뇌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저 서늘한 눈매와 인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옆에 서 있는 한서윤의 존재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중심을 잡기 힘들었지만 본능적인 비즈니스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끝장이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경련하듯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십니까? 어제는 제가 눈이 삐었었나 봅니다. 너무 남루. 아니, 검소하게 입고 오셔서 미처 몰라 뵙고. 최 사장은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장 여사의 손을 잡으려 다가갔습니다. 어제는 더럽다고 피했던 그 손을 오늘은 어떻게든 잡아보려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워낙 보안이 철저해서 오해가 좀 있었지요? 들어오시죠. 제가 제일 좋은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최 사장이 뻔뻔하게 손을 뻗는 순간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이 거대한 산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실장의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살벌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러서십시오. 김 실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최 사장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 실장은 더러운 것이라도 닿을 뻔했다는 듯 자신의 소매를 탁탁 털어내며 최 사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려고 하십니까? 신변보호구역 내 접근 금지입니다. 그 서슬 펄언 위압감에 최 사장은 입만 뻥긋거릴 뿐 감히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 여사가 김 실장을 가볍게 손짓으로 제지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최 사장을 내려다보며 핸드백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제 최 사장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냄새. 장 여사의 한마디에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 사장한테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만. 돈 썩은 냄새라고 하나? 어제는 나보고 냄새난다고 쫓아내더니 오늘은 본인 냄새는 못 맡나 보네. 장 여사의 우아하지만 뼈 있는 독설에 구경하던 행인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사장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오라. 그리고 자네. 장 여사의 시선이 최 사장의 뒤에 숨어 눈치만 보고 있던 김 매니저와 직원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 사장에게 꽂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급을 나누는 게 자네 경영 철학인가? 그럼 내 이 차림새는 몇 급이나 되나? 이제는 밥 먹을 자격이 되나 보지? 장 여사가 입고 있는 옷과 장신구는 합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사장은 거의 바닥에 엎드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의 관심은 이미 최 사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장 여사는 옆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가자, 아가. 우리 손녀딸 밥 먹여야지. 어제 그 쉰내 나는 도시락 말고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손녀딸이라는 단어에 최 사장의 눈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손녀딸이요? 최 사장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름때 묻은 유니폼을 입고 주눅 들어있던 알바생 서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급 샵에서 관리를 받은 서윤은 마치 재벌가 막내딸처럼 기품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단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최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해고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밀린 월급 안 주신 것도요. 서윤의 말에 최 사장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노동청 신고 따위는 겁나지 않았지만 저 천억 자산가 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오해야. 내가 언제 널 잘랐니? 잠깐 쉬라고 한 거지. 월급? 당연히 줘야지. 보너스까지 얹어서 줄게. 응? 제발 할머니께 잘 좀 말씀드려줘. 최 사장이 서윤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김 실장이 다시 한번 막아섰습니다. 장 여사는 차가운 눈으로 최 사장을 일갈했습니다. 치워. 더러운 손. 장 여사의 짧고 굵은 명령에 경호원들이 길을 텄습니다. 장 여사는 서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 사장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게인데도 자신이 주인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점령군이 입성하는 듯한 그 위풍당당함에
기가 완전히 눌려버린 것입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수군거리며 일제히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저 할머니, 어제 그 쫓겨난 노숙자 아니야? 맞네. 와, 대박. 저 차들 좀 봐. 재벌이었나 봐. 사장 완전 쌤통이다. 어제 그렇게 사람 무시하더니. 손님들의 조롱 섞인 속삭임이 최 사장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당 중앙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장 여사가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변호사 오라고 해. 그리고 이 건물주한테 전화 넣어. 장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 사장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건물, 내가 오늘 당장 사야겠으니까. 건물주요? 아니, 그게 무슨... 최 사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청담동 금싸라기 땅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마치 콩나물 사듯 오늘 당장 산다니요. 헛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양복쟁이들의 등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 2명이 급히 들어와 장 여사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내 1위 로펌 태산의 배지를 단 수석 변호사들이었습니다. 회장님, 호출받고 왔습니다. 건물주와는 이미 통화 마쳤습니다. 시세의 2배를 불렀더니 당장 달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진행해. 오늘 안으로 명예 이전 끝내. 장 여사의 말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최 사장은 그제야 이 상황이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최 사장 앞에서 장 여사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사장, 자네. 명동 사채 시장의 도깨비 할매라고 들어봤나? 그 별명을 듣는 순간 최 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남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치고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IMF 시절 부도 직전의 기업들을 현금 박치기로 살려내고 명동 땅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설적인 인물. 현금 동원력만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그 장옥분 여사가 바로 눈앞에 높아였던 것입니다. 회장님이 그 전설의 장 여사님? 그래. 치매기가 좀 있어서 잠시 길을 잃었더니 자네가 아주 친절하게 소금까지 뿌려주더군. 덕분에 정신이 아주 번쩍 들었어. 장 여사의 비꼬는 말에 최 사장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장 여사는 옆에 앉아 어리둥절해하는 서윤의 손을 끌어당겨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다들 잘 봐라. 이 아이가 누구인지. 서윤의 손목에 있는 붉은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장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남대문 시장 대화제 때였다. 내 가게에 불이 나서 꼼짝없이 타 죽을 뻔했지. 연기에 질식해서 정신을 잃어가는데 고사리 같은 손 하나가 나를 잡고 흔들더구나. 장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자기 손목이 불에 대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문고리를 잡고 씨름해서 문을 열어준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서윤의 눈도 커졌습니다. 보육원 선생님께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발견되었을 때 화재 현장 근처에서 울고 있었고 손목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 그 난리통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20년을 찾아 헤맸다. 보육원을 뒤지고 사람을 풀어도 못 찾았는데 내가 미쳐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닌 덕분에 이렇게 만나는구나. 장 여사는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제 내가 준 그 도시락,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함이 기억나더구나. 20년 전 그날처럼 너는 또 나를 구했어.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친손녀나 다름없는 아이다. 식당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한 알바생과 진상 손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빚진 인연, 그리고 2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이를 지켜보던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감동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서윤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장 여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추워 보여서 그래 안다. 내 마음이 비단결 같아서 그런 거지. 이제 고생 끝이다, 아가. 내 전 재산,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다 너를 위해 쓸 거다. 장 여사의 선언에 최 사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겨 짓밟았던 알바생이 하루아침에 천억 자산가의 유일한 상속녀가 된 셈이었습니다. 장 여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와 최 사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런 귀한 아이를 내가 감히 하녀 부리듯 부리고 도둑 취급을 하고 엄동설 안에 내쫓아? 그것도 모자라 월급까지 떼먹어? 장 여사의 호통이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김 실장, 건물주 도착했나? 네, 방금 도착해서 도장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건물 명의는 한서윤 양 앞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의 말에 최 사장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서윤 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이 가게 없으면 죽어. 대출이 얼만 줄 알아? 최 사장이 서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서윤은 더 이상 약해 빠진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장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철저한 응징뿐이었습니다. 서윤아, 아니 건물주님, 내가 진짜 잘할게. 월세 2배로 올릴게. 아니, 3배.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줘. 나 여기에 쏟아부은 인테리어 비용만 5억이야. 최 사장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서윤의 발치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번진 화장이 그녀의 얼굴을 기괴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담정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난다면 그녀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였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 사장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 손가락질 하나에 벌벌 떨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서윤은 옆에 있던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최 사장 앞에 툭 던졌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건물주 한서윤 양의 지시로 귀하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사유는 건물 이미지 실추 및 품위 손상입니다. 품위 손상이라니. 내가 얼마나 가게 관리를 잘했는데. 최 사장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서윤이 입을 열자 곧바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사장님? 격 떨어지는 사람은 들이지 않는 게 사장님 철칙이라면서요. 서윤은 어제 최 사장이 자신에게 했던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제 건물은요, 사람을 돈으로 금 나누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격 떨어지는 세입자는 안 받아요. 물 관리해야죠. 소문나면 제 건물 가치 떨어지잖아요. 최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서윤에게 뱉었던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급 300만 원.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서윤의 말에 최 사장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돈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다음 말은 최 사장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대신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돌려드립니다. 원상 복구 비용이랑 위약금으로 퉁치죠. 어차피 사장님도 저 해고할 때 법대로 하라고 하셨죠? 저도 법대로 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변호사 사세요. 뭐라고? 내 보증금이 얼만데? 야, 이 도둑년아. 최 사장이 악을 쓰며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녀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끌어내. 장 여사의 싸늘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은 발버둥 치는 최 사장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가게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내 가게야.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최 사장의 처절한 비명이 청담동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던 장 여사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꼴로 자신의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최 사장 위로 때마침 간판. 철거업체 직원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청담정 간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최 사장은 깨진 간판 조각을 붙들고 통곡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비웃을 뿐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박살난 간판이 있던 자리에는 따뜻한 원목 느낌의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부엌. 화려하고 위압적이었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아늑하고 소박한 식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맛과 정성만큼은 청담동 최고라는 소문이 자자해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부엌입니다. 깔끔한 셰프 복장을 한 서윤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바생이 아닌 어엿한 사장님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가게 한편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는 장 여사가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숙자 분장이 아닌 고운 계량 한복을 입은 장 여사는 이 가게의 정신적 지주이자 회장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개발한 신메뉴예요. 소화 잘 되는 두부 스테이크. 서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장 여사는 손녀딸이 만든 요리를 한 입 맛보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허허, 맛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우리 서윤이 솜씨가 날이 갈수록 늘어. 다 할머니 덕분이죠. 아, 그리고 할머니. 저 오늘 영업 끝나고 남은 반찬 싸서 서울역 갈 거예요. 무료 급식 봉사하는 날이잖아요. 서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할머니처럼 밥 한 끼가 절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장 여사는 그런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베풀고 살아야 복이 오는 법이야. 그 못돼 먹은 최 사장처럼 살면 천벌 받는 거고, 소문에 의하면 최 사장은 빚더미에 앉아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갑질했던 알바생들의 심정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식당 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차가운 빌딩 숲을 녹이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배부르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서윤의 활기찬 인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행복하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 통쾌하고 따뜻하셨나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현실에서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감동적이고 사이다 넘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